자, 우리를 위한 적정 기술 부분입니다. 자, 이거 지금 들어갈 건데요. 자, 그 아래 부분, 그 처음 부분서부터 보시면, 자, 여러분 하루에 돈을 얼마나 쓰나요? 이렇게 지금 먼저 질문을 하나 던졌죠. 자, 여러분들 이 독서의 글읽기 부분에서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뭐가 있냐면, 각자 어떤 주의, 환기, 흥미, 유발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글의 전개 방식과 연결해가지고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부분에 지금 뭐 교통비에 식비로 한 10,000원을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 친구 약속 있으면 그 이상도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전 세계에 지금 한 12억 명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 지금 이걸 환율로 계산을 하면 한 200원 되나요? 1,100원? 200원? 이 정도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12억 명이 된답니다. 자, 더 나가서 지금 2달러 미만, 그러니까 한 2,000원 내외, 2천 조금 더 나가는 거죠. 이 경우가 30억 명이 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의 90%가 지금 빈곤층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걸 딱 단순하게 이거 빈곤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빈곤층이 되네요. 하루에 2,000원 그렇게밖에 안 쓰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 이런 빈곤층에게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전기가 마을에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송전선과 같은, 자, 이걸 시설을 지금 하기 위한 시설 설비를 하기 위한 돈이 들어가겠죠. 자, 또 한 가지. 자, 지금 전기가 공급된다 한들 2,000원 정도밖에 갖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전기료까지 또 부담을 해야 된다면 전기료도 이것도 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자, 넘기시면 자,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자기가 묻고 대답을 하네요. 일단 등불이 없으니까 어두워갖고 활동할 수가 없겠죠. 자,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바로 이 물도 문제가 되네요. 왜? 물도 전기가 있어야 이거를 끌어올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수된 물을 구하는데 매우 어려워요. 자, 그래서 물을 정수하는 것과 정수된 물을 가정에 보내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가 생긴다? 자, 더러운 물을 마신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자, 앞에 원인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 인과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또 부족한 것은 전기와 정수된 물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바로 돈이 없어서 이런 불편함을 겪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그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불편함과 죽음의 공포에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할까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문답법이 또 한 번 쓰였네요. 자, 그래서 기술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는 우리가 자,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빈곤 국가를. 자, 그래서 빈곤층도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기술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적정 기술이 되겠네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요약을 해놨는데요. 자, 이 마하트마 간디부터 해서 슈마허, 그 다음에 현대에 이르는 이 중간 기술 내지 적정 기술. 자, 이것이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보여줍니다. 자, 먼저 적정 기술 운동은 자, 누가 처음에 시작을 했대요? 마하트마 간디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인도의 각 마을이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취지로서 바로 이제 적정 기술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그는 이윤 증대를 위한 대량 생산도 아니고 또 소수의 사람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술을 싫어했대요. 자, 이걸 부정을 하고 자, 이러한 간디의 운동이 결국 에른스트 슈마우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바로 중간 기술을 강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중간 기술이 뭐냐? 최소의 비용으로 현지의 재료를 사용해서 현지 사람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자, 이 중간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 세계 상위 10%를 위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90%를 위한 자,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자, 긍정하고 부정 이거 나누셔야 됩니다. 자, 중간 기술, 적정 기술, 긍정. 자, 여기는 첨단 기술. 자, 이것은 부정.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이란 무슨 뜻이에요? 자, 인간의 삶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여기서는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이 기술은 개발도상국의 토착 기술보다 훨씬 우수하지만 선진국의 기술에 비해 매우 값이 싸고 소박하다고 볼 수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 토착 기술은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요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 상위 10%가 사용한 첨단 기술을 이건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 기존에 있는 토착 기술을 가지고는 되게 좀 어떻게 불편하죠.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 만든 기술이 바로 이 적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는 이 중간 기술이라는 이름이 열등한 기술처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서 이걸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적정 기술의 조건이 몇 가지 있네요.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일단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비용이 저렴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현지의 기술력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크기는 적당하며 사용 방법은 간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정 분야 지식이 없어도 자,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기술. 자,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 오염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뜻이겠네요. 자, 더 나아가 자,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상황에 맞게 이걸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기술들. 이걸 적정 기술. 이걸 다 갖고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최대한 여기에 가까운 기술일수록 결국 적정 기술의 조건에 들어가겠네요. 자, 지금부터 적정 기술의 예와 그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살펴보겠다. 바로 이 화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읽으면서 느끼겠지만 적정 기술은 어떻게 보면 다소 불편한 기술이에요. 하지만 전기가 없어 언제나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오염된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술. 자, 약간 어떤 면이 있대요? 약간 한계점이 지금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자, 중간 3입니다. 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땀이 쫙 흐를 때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들이키면 시원하고 갈증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하지만 전기 시설이 미비한 아프리카 지역에선 냉장고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기온이 40도가 넘어가 차가운 음료수는 고사하고 음식들이 쉽게 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패한 음식들을 먹은 주민들이 어떻게 된대요? 자, 이렇게 질병에 지금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항아리 냉장고는 전기 시설이 열악한 아프리카 자,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냉장고입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작은 항아리를 큰 항아리에 넣는 간단한 구조. 자, 왼쪽에 나와 있죠? 자, 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 여기다 뭐 두 개의 몸 사이에 자, 몸이라고 했는데 두 개의 항아리죠? 항아리 사이에다가 자, 모래를 채워 넣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뭐를 붓는다고요? 자, 물을 부어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항아리 속에 농작물이나 음식을 넣고 젖은 천으로 덮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구조로 보통 이틀이면 상하는 음식이 한 3주 동안 정도 보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구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여기다가 항아리와 항아리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고 모래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부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다가 젖은 천까지 덮어주게 됩니다. 자, 전기도 없이 3주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 일일까요? 그랬는데 자, 여기서 어떤 물의 어떤 특성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 자, 여기 두 번째 줄 물이 열을 계속해서 흡수를 해서 공기 중으로 증발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항아리 속 온도는 낮아지고요. 주기적으로 항아리에 계속 물만 뿌려주게 되면 항아리 속 온도를 항상 낮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왜 하필 물이냐 이건데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 물 분자 사이에 바로 뭐 때문에 수소 결합이 다른 액체보다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물 분자 간의 결합을 끊어내려면 다른 분자 간 결합을 끊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자, 이것을 우리는 기화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화열. 자, 오른쪽에 따로 나와 있죠? 따라서 다른 액체보다 많은 열을 가지고 수증기로 날아가 좀 더 오랫동안 항아리 속을 차갑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하면 많은 열을 어떻게 흡수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가 이번에는 이제 안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착용하는 분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고, 자, 거기에 대해서 시력이 잘 나빠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자, 안경도 없으면 되게 좀 불편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답답함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자, 흐릿한 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빈곤층이 되겠죠. 자, 그 수가 무려 전 세계 10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하루에 1, 2달러로 살아가는 아까 이 사람들, 그 빈곤층 사람들에게 안경은 사치품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비싼 돈을 들여서 안경을 맞추고 싶어도 전문적으로 시력을 검사해 줄 수 있는 누가 또 없어요? 이 검안사도 지금 부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안경을 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고요. 자, 안경이 귀한 이들에게 자, 세상을 또렷하게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자, 값싸고 검안사도 없이도 쉽게 초점이 조절되면 한 번 사가지고 이것을 평생 쓸 수 있는 안경 없을까요? 그랬는데 자, 바로 자, 그러한 안경을 만드는 기업이 있답니다. 자, 어디입니까? 자, 그 기업에서는 자, 스스로 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안경을 개발했는데 자, 우리는 근시. 자, 근자가 무슨 근자죠? 가까운 건 보인다는 뜻이에요. 보일 시자니까. 그런데 대신에 어디가 안 보여? 먼 곳이 안 보일 경우. 자, 이때 빛을 퍼뜨려주는 오목 렌즈를 또 원시니까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자, 이런 경우 볼록 렌즈를 사용한다는 것을 과학 시간에 배웠대요. 자, 이때 원시인 사람도 자, 멀리 있는 것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사람도 근시인 사람도 자, 멀리 있는 게 거꾸로 반대로 안 보이는 사람도 스스로 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안경이라 정말 가능할까요? 그랬는데 자, 보통 안경 렌즈는 딱딱하지만 자, 여기 자, 이거 속담 격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 속담. 즉, 자, 고체가 불가능하면 액체로 렌즈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고안해냈어요. 안경 양다리에 액체를 주사기로 조절해주면 투여하면 투명한 막 사이로 실리콘 오일이 들어와서 막의 볼록한 정도를 바꿀 수가 있답니다. 자, 이때 막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굴절 역시 바뀌게 되는데 자, 오일의 양에 따라 주입되는 양에 따라 원경 도수가 어떻게 된다?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또한 이 실리콘 오일 같은 경우는 잘 증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경을 한번 사면 이걸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가격을 얼마까지? 자, 지금 15달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5달러까지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되게 좀 싼 안경을 우리가 쉽게 구입해서 오래도록 쓸 수 있네요. 자, 위에서 다룬 적정 기술 외에도 많은 기업과 과학자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또 많은 일반인도 기부를 통해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답니다. 자, 세상에는 결국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과학기술이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도 과학 공부를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획기적 발명품들을 만들어 보세요. 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청중들에 대한 당부로 끝냈습니다. 자, 아래 핵심 정리인데 자, 강연문의 일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강연문 또 설명 해설적이면서 그 다음에 주제 자,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적정 기술의 개발의 필요성을 여기서 강조하는 글입니다. 자, 여기서 다양하게 계속 질문을 던져서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했고 자, 문답법 썼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적정 기술 개념이 발전해온 과정을 시간적 순서 간디부터 해서 어디까지? 슈마워 그 다음에 세대까지 이르는 자, 그리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예시가 보이네요. 자, 읽고 활동하기 부분입니다. 자, 적정 기술의 취지는 뭐라고요? 취지 내지 목적은 자, 빈곤층도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적정 기술 운동과 중간 기술 각각의 개념이 정의됐는데 자, 적정 기술 운동이란 마을의 독립적 경제 활동을 위한 지역 중심의 작은 기술 개발을 위한 운동, 바로 간디가 시작을 했다고 그랬고요. 자, 중간 기술이란 자, 슈마하는 사람이 최소의 비용으로 현지의 재료를 사용해서 현지 사람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두 가지. 왼쪽에는 항아리 냉장고에 대한 거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안경의 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자, 이 안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수 조절. 자, 오일을 빼게 되면 어떻게 오목거울이 되네요. 자, 이렇게 오목해지면 자, 이건 근시. 가까운 것만 보이는 사람들이 먼 곳을 볼 때 빛이 퍼지니까 이걸 이용하고요. 자, 오일을 넣게 되면 이게 볼록 거울이로 바뀌죠. 자, 이렇게 되면 멀리 있는 건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걸 지금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간은 지금 물이 증발하면서 항아리 속의 열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했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도수 조절 안경은 자, 근시와 그 다음에 원시를 자, 오일 안에 있는 지금 이 오일을 가지고 지금 조절을 하는 자, 이런 안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 적정 기술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까 여러 가지 나와 있었죠, 조건이. 자,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그다음 제품 크기도 적당하면서 사용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자, 어떤 특정한 지식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이걸 활용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어떤 날씨나 이런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맞게 변화할 수도 있다는 점. 자, 이런 것들이 다 적정 기술이라 할 수 있겠네요. 조건에 맞습니다. 자, 아래는 지금 몽골에서 여기는 G-세이버 그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몽골은 지금 추우면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답니다. 자, 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자, 주로 어떤 걸 사용한대요? 자, 여기는 유연탄을 쓴대요. 그 다음에 나무 등을 씁니다. 유연탄이 어떤 거? 연자가 무슨 연자일까요? 연기 연자. 그 다음에 유자, 있을자. 연기가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연탄을 뗀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석탄 같은 거 다시 이걸 정제를 해가지고 이것을 연기가 많이 안 나는 데 비해서 자, 이 유연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는 그 안에 활성화나 이런 거 좋지만 자, 문제는 지금 연기가 많이 나서 그리고 나무들 목재를 그냥 태워도 거기서 대기 오염, 매연 발생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몽골 국립과학기술대 우리 한국인인 같아요. 김만갑 교수가 자, G-세이버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아래 있는 노란색 부분이죠. 자, 장작을 뗄 때 맥반석을 뜨겁게 달군 뒤에 자, 맥반석을 달궈 놓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어디다? G-세이버에 넣어서 열기를 오랫동안 담아두는 원리. 자,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이 통인 것 같아요. 그쵸? 철로 만든 만들어 모르겠는데 자, 이걸로 해갖고 여기다가 그걸 맥반석을 담아 놓으면 오랫동안 저기가 그 열기가 가나봐. 그 결과 연료 사용량이 40%를 줄였고 자, 이렇게 되면 이 돈이 어느 정도냐? 평균 하나로서 1,850원이면 연간 40만 원. 자, 이렇게 이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대? 아이들 교육비로 재투자할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나에 있는 플레이 펌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깊은 우물을 어린이용 회전 목마의 펌프와 연결을 해서 오지의 공동체에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기반 아이디어입니다. 자, 아이들이 회전 목마를 돌리면서 여기서 놀면 이 펌프가 작동하면서 물을 길어 올리는 생각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가격이 일단 비쌉니다. 그리고 기계가 너무 비효율적이래요. 뭔가 이건 적정 기술의 어떤 조건에 조금 위배가 되죠. 자, 비싸면 안 되잖아.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데 설치하는 게 좀 어렵고 마을 단위로 할 것 같긴 한데 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이미 여기 있는 이 젊은 기술자인 오원 스콧은 어느 정도 이 문제점에 대한 예상을 했나 봐요. 자, 내가 플레이 펌프를 찾아갔는데 매번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었대요. 여자아이들과 어린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돌려야 됩니다. 아이들은 놀고 있는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놀아야 될 놀이터에 그걸 응용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 애들은 놀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물을 풀기 위해서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이건 잘못된 거네요. 자, 결국 나중에는 바로 뭐까지 문제 양동이 20리터 하나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봤더니 자, 상당히 오래 걸렸나 봐요. 뜨거운 태양 아래 이 플레이 펌프를 과연 몇 분이나 돌릴 수가 자, 스코이 말라이 현지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한결같습니다. 외려 어떻게 한결 핸드펌프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네.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럼.
자, 아랫부분에 가나를 통해 적정 기술의 장점, 한계점, 이게 뭐냐 물어봤는데, 자, 먼저 G-세이버입니다. 자, 이것은 자, 현지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한 적정 기술. 이런 경우는 자,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지역 사회 발전에도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의 플레이 펌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단 가격도 어떻다고 그랬어? 너무 비쌉니다, 지금. 자, 이것도 문제가 됐고. 자, 이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네요, 지금. 자, 이처럼 자, 여기는 지금 이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 적정 기술의 본래 목적이 사라지는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자, 이거 말고도 아랫부분에서 자, 이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선택지에 들어가는 얘들이에요. 자,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으로 자, 용어의 개념이나 또는 용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고 자, 과학적 원리의 응용이나 한계를 파악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각 자료의 의미를 글의 내용과 관련적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4번은 리얼은 잘못됐죠? 자, 여기서 객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용의 타당성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요거는 그대로 단답형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항아리 냉장고는 물의 증발 온도 자, 이거를 기화열을 이용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또 항아리에 물이 모두 증발되면 다시 물을 보충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도수 조절 안경은 주사기로 오일을 넣게 되면 자, 이때 볼록 렌즈 자, 이게 원시가 이걸 쓴다고 그랬고요. 자, 또 주사기로 오일을 빼게 되면 근시, 오목 거울이 되니까 자, 이 경우는 지금 이제 근신 사람들이 쓰는 거. 자, 이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습니다.